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아랑입니다. 네, 오늘은 토픽 2 92회 54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이 바뀐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계속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기후변화 들어보셨을까요? 앞에 나온 것처럼요. 기후변화에서 특히 여기 보시면 인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인간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환경을 많이 파괴해서 지구에서 기후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아는 것이 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써야 하는 세 가지 문제는요. 첫 번째로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 생긴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답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봐야겠죠. 기후변화가 왜 생겼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러 가실까요? 고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후변화라는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랑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후변화가 뭐고 기후변화의 원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생각을 해보셔야 그런 다음에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구가 뭔가 열이 나고 있어요. 그죠? 기후변화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랜 기간 유지해온 지구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온도, 원래의 기후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구의 기후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씨와 기후는 조금 달라요. 날씨는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지금 그 시점에 오늘 날씨는 어때요? 네, 그 나라는 날씨가 어떤가요? 오늘 쌤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날씨는요, 비가 주룩주룩 와요. 네. 날씨는요, 이렇게 일시적인 잠깐의 그 대기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기후는요, 조금 오랜 기간 가져왔던 날씨, 오랜 기간 가져왔던 지구의 날씨의 뭔가 패턴과 같은 것을 기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기간 가져왔었는데 이런 인위적인 요인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구를 자꾸 날씨를 바뀌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그 인위적 요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편리함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계속 뭔가 발전하려고 하고 편리하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네, 뭐가 문제냐면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가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제 연소하면서 태우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발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생겨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기후변화의 문제겠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두 번째 이유는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된 것입니다. 자, 도시와 산업화를 우리가 해 나가면서 나무들을 많이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정화할 수 있게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타게 되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계속 우리가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산림도 파괴하였고,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이 자꾸 증가하니까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후변화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써놓았지만 여러분도 한번 내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을 쓸까 하고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후변화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중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상기후 현상, 기후가 이상해지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면 홍수, 가뭄, 대설,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대설, 태풍, 열대야, 밤에 너무 더워요. 자, 이러한 것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우리 인간이 많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는 물질적, 인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질적 손실이라고 하면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적 손실이라는 건요. 인적이라는 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생명이 죽거나 다치는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얻게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자연 생태계 자체의 생존이 위협당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양한 생물종이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러한 생물의 종류가 더욱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후변화가 생기면 생길수록 인간은 더 큰 피해를 얻게 되고 자연 생태계 또한 이렇게 멸종 위기가 생기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통계청에 나온 자료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연재해, 전 세계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건수입니다. 1900년대부터 이제 2010년까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피해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러한 기후변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금 더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기후변화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개인, 정부, 국제사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같이 살펴보실까요? 자, 개인은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에 힘써야 하고 재활용과 분리수거 등을 해야 한다 라고 써보았고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준비해서 이것을 시행했을 때 나라 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기후협약을 통해서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도 정부도 국제사회도 함께 모두가 협력할 때 이러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써주면 너무 좋겠죠? 네, 지금까지 해서 기후변화의 원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글로 옮겨 쓰면 좋을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기후변화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단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주제와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러한 관련 어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련 어휘와 함께 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어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단어를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할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바로 뜻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 뜻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뜻인지 정확히 사전을 봤을 때도 헷갈릴 수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범이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적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인적 자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인간의 노동력을 이제 인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릴 만한 그러한 단어 중에서 여기 보시면 발생하다와 야기하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다라는 뜻인데 왜 한국에서는 다르게 쓸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만 발생하다와 야기하다를 언제 쓰는지만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고 또 글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다와 야기하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발생하다를 쓰고요. 어떨 때는 야기하다를 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그러한 단어들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뜻부터 살펴볼게요. 발생하다는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는 나타나다, 생기다, 시작하다, 일어나다, 터지다와 같은 게 있고요. 야기하다는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일으키다라고 써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가져오다라는 것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자, 발생하다는요. 그 어떠한 문제나 사건이 지금 나타난, 생겨난 그 현상,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기하다는요. 무엇이 지금 주체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만든 요 무엇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그럴까봐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혼란이 발생하다 라고 하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혼란이 만들어진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란이 발생했어 이런 거죠. 그런데 혼란을 야기하다 라고 하면요. 앞에 어떤 것이 무엇이가 혼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하면 혼란을 지금 만들어낸 게 가짜 뉴스인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 만들어 버렸어.
해서 지금 혼란을 만든 그 가짜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다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새로운 문제 자체가 발생되어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 하면 지금 사회에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앞에처럼 또 무엇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요 주어가, 주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어가 핵심이 되어집니다. 야기하다와 발생하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제 첫 문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문장 쓰는 표현이에요. 이 현황 설명하기, 현재의 상황, 오늘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의 가장 기초 표현인데요. 현대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뭐뭐이가 아어지고 있다, 뭐뭐고 있다. 당연히 이런 표현은 꼭 외워두시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 기후변화와 같이 이렇게 합쳐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이 표현으로 이 내용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기후변화, 심각성, 문제점, 피해, 해결 방안, 대응과 같은 내용 단어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현대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현대사회는 기후변화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피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큰 피해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위에 있는 표현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또 제가 조금 문장을 이 표현과 딱 맞지는 않지만 조금 다르게 문장을 만들어 본 것은요. 현대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첫 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영상이나 다른 영상에서 첫 문장 쓰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문장을 썼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문제인 첫 번째 문제인 원인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인 설명하기, 원인 쓰기 표현 제가 정리를 항상 영상에서 해드리는데요. 꼭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 것, 외워 두셔야 되는 것 아시죠? 암기를 해둬야 외워놔야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뭐뭐의 원인은 뭐뭐 때문이다. 뭐뭐이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뭐뭐의 원인은 첫째, 뭐뭐 때문이다 하고 설명, 둘째, 뭐뭐다. 이렇게요. 또 뭐뭐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뭐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로 인해 뭐가 증가, 감소한 것도 뭐뭐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네, 이러한 표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화석 연료 사용, 온실가스, 산림파괴, 대기오염 물질 증가. 이거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기후변화의 원인의 내용이었죠. 그럼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현에 합쳐서 먼저 한번 공부하시면서 써보세요. 본인이 써봐야 제일 공부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여기 온실가스의 발생 때문이다. 뭐뭐의 원인은, 주제의 원인은 뭐뭐의 발생 때문이다 라고 썼고요. 기후변화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뭐뭐이다 라고 썼죠.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은 첫째, 온실가스의 발생 때문이다 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둘째, 도시화로 인한 산림 파괴이다. 이렇게 첫째, 둘째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산림 파괴로 인해 요 문장으로 한번 써보았어요. 산림 파괴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한 것도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방금 우리가 공부했었던 생각을 한번 해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표현을 같이 합치면 이렇게 문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해야 여러분들이 54번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문제점 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 쓰기의 표현입니다. 뭐뭐는 뭐뭐라는 문제점을 만든다. 뭐는 뭐뭐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발생시킬 수 있다. 뭐로 인해 뭐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은는 우리 사회에 혹은 전 세계에 뭐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해서 뭐 야기한다. 이런 것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배웠던 단어 표현이요. 자, 표현 한번 보면요. 우리 아까 문제점으로, 기후변화의 문제점으로 자연재해, 그리고 우리 삶의 큰 피해와 같은 내용들을 다뤘어요. 요 내용을 요 표현과 함께 합쳐 볼게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고 해서 여기 1, 2번 표현 적용시켜 봤고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의 삶에 뭐뭐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도 써보았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홍수, 가뭄, 대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 표현도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이 표현이 아닌 약간 다른 표현을 만들어 보면요. 기후변화는 이상기후 현상을 발생시켰고 우리 삶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해결 방안 쓰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해결 방안 쓰는 표현입니다. 뭐뭐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태도,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떠한, 이거는 개인이겠죠? 이거는 개인. 뭐뭐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건 정부가 해야겠죠? 그리고 뭐뭐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과 태도가 있고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제도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쓸 때는 우리 개인이 뭐 이거 노력해야 돼 라는 거 쓰는 것 플러스 더해서 정부가 이러한 제도나 대책 마련이라는 것도 써주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결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 제도와 같은 걸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을 이 표현으로 같이 합쳐 볼까요? 자, 먼저 개인부터예요. 자,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등 자연을 여기 보호하는 이에요.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써봤으니까 이제 요렇게 정부가 하는 거 한번 써볼까요? 정부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자, 정부는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강화해야 해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제도도 있었죠? 그래서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것도 해결 방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표현과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을 합쳐서 매우 빠르게 문장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그냥 보고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표현을 암기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계속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꼭꼭 해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원고지에 제가 쓴 답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지에 꼭 써보는 연습도 무조건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